2016-17년도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거죠. 브렉시트예요. 이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 다음날 영국 구글 검색어 상단에 What is the EU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2016년 17년도에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국제정치적 이슈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 EU를 나가겠다는 거죠. 브리티시 영국이죠. 브리티시가 엑시트를 한다. EU를 나간다. 그래서 브렉시트예요. 자, 저것 때문에 2016, 17년도 내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EU를 나가는 거가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영국 구글 검색어 상단에 What is the EU가 뜨게 됩니다. What is the EU? 아마도 유럽연합 EU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영국은 왜 그렇게 이 브렉시트를 하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도대체 왜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느냐?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자, 일단 유럽연합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꽤 크게 끼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1956년에 유럽연합이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유럽연합의 전신이죠. 원래 초기 형태 유럽 경제공동체였어요. 이게 처음에 6개 국가로 시작했는데 1956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회원국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6개 국가를 시작으로 회원국이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어요. 항상 늘어났지. 근데 2016년 유럽연합 역사 EU의 역사 최초로 빵꾸가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브렉시트예요. 그게 바로 영국 브리티시가 엑시트 기어 나가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브렉시트를 영국 내부에서 이제 2016년에 국민투표로 결정이 됐겠지만 나갈 때도 영국과 유럽연합이 쇼부를 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세입자가 본인 자취하던 방에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벽지 거지같이 했으면 원상복구도 쇼부 쳐야 되고 집주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쇼부 친 다음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또 이제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협의 과정과 쇼부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과적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나가게 된 거는 2020년 1월입니다. 꽤 몇 년 걸렸던 거예요. 이때 이제 확정적으로 나갔다. 방 뺐다. 자, 지금 그래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여기 보면은 유럽연합에 지금 가입을 한 국가인데요. 영국이 빠져 있죠. 일단 회색까지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한 국가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유로화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아니지만 유로화를 쓰는 나라예요. 어찌되든 좀 영국이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왜 유럽연합을 나갔느냐 이 말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요 푸틴은 뭐 얼굴 다 아실 테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브렉시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캐머런이었습니다. 캐머런 총리 보수당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가 재집권을 하려고 총리가 의원 내각제잖아요. 영국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그 당이 1등을 해야 재집권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물론 이 사람이 또 역풍을 너무 맞고 이제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나가기가 돼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또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합니다. 요거를 공약을 해요. 이게 진짜 개도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 영국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과거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우리 영국이 왜 저런 하찮은 이런 유럽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느냐,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느냐, 쟤네랑 엮이고 섞여 있어서 좋을 게 없다. 우리 영국은 대영 제국이다. 따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이 캐머런 아재가 그 표를 빨아먹자 해서 공약을 한 겁니다. 우리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추정이에요. 그 추정. 이 캐머런 아저씨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는 그 어차피 부결 난다. 어차피 부결 날 거를 공약으로 걸어서 어차피 나가리 될 거니까 일단 공약으로 걸어서 표만 좀 빨아먹자. 요런 정치적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졸라게 높다. 요런 추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 끝나자마자 이 사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영국은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된다. 말을 바꿔. 이 사람이 왜 말을 바꿨냐면은 보수당이 이겼거든요. 총선에서. 그리고 나서 여론을 보니까 이거 브렉시트 국민투표하면 진짜 찬성이 될 것 같은 거야. 진짜 탈퇴를 할 것 같은 거야. 국민투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영국은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정치꾼이니까 이 사람도 말을 바꿔. 그러자마자 개소리 하지 마라. 놈아. 지금 네가 공약으로 걸어놓고 대영제국의 시민들을 지금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나.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영국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까지 간 겁니다. 자, 정말 개도박입니다, 이게. 자, 이 도박질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2017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유럽연합 탈퇴 찬성이 51.9가 떠요. 반대가 48.1이었고 결정이 된 겁니다. 답도 없어요, 진짜. 지금 현재 영국 사람들, 영국 국민들한테도 유럽연합을 우리 영국이 탈퇴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영국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좋다 이거야. 그럼 영국 국민들은 왜 도대체 절반 이상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 영국인들이 힘들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게 간혹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실업률이 높은 거다. 외국인들 싹 다 쳐내고서 이제 신토부리 대한민국 한민족들만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영국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왜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안 하려고. 지금 한국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해주면은 사회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박살. 그래서 오게 해야 돼요. 이 양반들 없으면 큰일 나, 우리나라.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 영국도.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영국도. 그러니까 자꾸 영국 안에서도 이제 경제가 어렵고 자기들이 살기 힘드니까 모든 원흉과 어떤 탓을 외국인단에 돌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인 혐오가 좀 있단 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그 제3국에서 들여오게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유럽연합들끼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왕래를 좀 자유롭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유럽 같은 데 있죠, 동유럽. 유럽연합에 가입을 한 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 좀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 있잖아, 영국보다도. 그 양반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가입을 한 국가들끼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서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특히나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들 가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영국이 저번 시간에도 인간간다요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나라야.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아시죠?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영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왕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복지 혜택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영국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복지 정책을 똑같이 적용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영국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즉 이 모든 원흉이 지금 유럽연합 때문이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왜 굳이 구태여 유럽연합을 가입해서 우리가 더 십손해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일단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브렉시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 전문가들도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영국 내부에 그 당시 여론이 뭐가 있었냐면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유럽연합에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금.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으면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GNI라는 개념 아세요? 이거에 한 1% 정도를 내게 돼 있대요. 1%. 저기 말이 1%지 이 국민총소득의 1%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세금 전체의 1%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예산안의 1%가 아니라 국민의 총소득의 1%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이야, 저게. 이거에 1%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이 돈을 많이 벌고 국민 총소득이 높으니 이 1%를 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내는 거다.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국민 총소득의 1%를 낸 게 도대체 유럽연합 전체 분담금의 몇 프로였느냐를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가. 2014년 기준입니다. 유럽연합이 2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27개죠? 영국이 나가서 26개가 됐는데 유럽연합 국가들 전체 분담금의 14.1%가 영국 혼자 내는 돈이었어요. 물론 이 14.1%를 낸 만큼 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고 뽕을 뽑으면 돼요. 이득을 보면 된다고. 근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이 14.1%를 냈잖아. 요거로 대비해서 5.4%밖에 안 됩니다. 즉 14.1에서 5.4% 뺀 금액만큼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브렉시트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점점. 자, 세 번째로
요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더라고요. 우리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았던 그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여왕님께서 계신 국가인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 근본 없는 유럽 것들하고 함께 섞여 있어야 되느냐. 요런 게 있었던 겁니다. 또 네 번째, 난민 문제죠. 이거는 지금도 아주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죠? 유럽 전역에서 골치 아픈 이슈인데 난민들이 유입이 되는데 영국도 유럽연합 가입 국가로서 난민들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도 지금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게 영국에도 있던 거죠. 자,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럽연합 탈퇴가 51.9% 찬성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탈퇴를 했단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탈퇴됐다 그랬잖아요. 좋아졌을까요? 탈퇴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탈퇴를 했어요. 첫 번째, 저임금으로 트럭 운전을 하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영역이 아주 시원하게 빵꾸가 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영국이랑 엮여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맺었던 여러 경제 조약까지도 이것도 지금 저 물류 대란 때문에 여러모로 머리 아파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장벽이 생깁니다. 브렉시트를 하니까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과 서로 수입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장벽이 생겼어요. 관세도 생기고 물가가 10% 이상 갑자기 급등합니다. 근데 진짜 타이밍 같았는데 2020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탈퇴가 됐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예요. 코로나 시작과 브렉시트가 같이 딱 시작이 되면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도 불가피하게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버텼어요. 저금리로. 근데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저금리로 간 겁니다. 영국은. 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별로 안 올렸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전 세계적. 2020년, 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물가가 오지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골치 아픈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갑자기 2021년, 22년 지나면서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22년 되니까 지금 8월 3일 기준으로 5.25%예요. 5.25%. 엄청 빨리 올렸어, 금리를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이 아직까지도 3%대로 버티고 있는데 영국은 야, 이거 진짜 되겠다 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 좋아요. 그러면 현재 어떨까요? 이거 좀 암 걸리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2023년 6월에 영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럽연합 탈퇴를 유지하는 거와 재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연합 재가입이 58%가 됩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도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캐머런 그 사람도 정치꾼이라서 본인 표 받아먹을 생각으로 당연히 부결 나겠지. 이것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치꾼들도 저런 식으로 국민들 개무시하고 장난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정치꾼들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력 그리고 포퓰리즘의 합작품이에요. 캐머런이 다 했다. 이것도 얘기할 거 없어. 캐머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 걸면 캐머런 안 뽑았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뽑을 건 다 뽑아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하면은 대충 세계사 쪽으로 머리 아픈 지역에 가가지고 이거 영국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50% 이상은 애지간히 맞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편부터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많이 껴있고 어쩌다가 껴있고 어떻게 꼈는지 아주 스무스하게 짧게 핵심만 조져서 나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쇼키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가로낸 새벽인간 이름 없음 XX129X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탁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